MT였으면은 모두가 되는 시간. 그거 장하느라. 뭐 먹었니? 떡볶이? 조스? 아니요, 곤드레. 곤드레. 아, 무료 떡볶이? 무제한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무차별급. 떡볶이 안 먹은 지가 올해는 한 번도 안 먹었네. 근데 먹고 아니구나. 아, 로컬 식탁에서 먹었구나. 어디서? 로컬 식탁. 로컬 식탁. 로컬 식탁. 다 같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뭔가 또 그거 있잖아요. 회식하고 나서 집에 와서 나를 위한 나만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모르시나? 몰라요. 그래서 오빠 나만의 여행을 또 나만의 여행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하도 시달려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시달리셨길래? 응? 그게 즐겁지 않았어요? 아니 뭐 즐겁긴 한데 이제 부분적으로 즐거운 거니까. 혼자 가는 여행과 결이 달라가지고. 귀 아파요? 네? 귀 아파요? 귀 아픈 수준이 거의 고문 수준. 운전하셨어요? 직접 네, 했어요? 운전.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있는 차를 예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돼 있는 잘 예약해서. 아니 없었다고. 돈은 내가 냈는데. 아니 없었다고. 차가 렌트가 없어. 렌트 없어서 그나마 2020년고 어떻게 됐어. 저 그 차선 이탈 방지 있는 거 진짜 개빡 돌아요. 왜요? 지 맘대로 돌아갔어? 막 참견해요 막. 그러니까 알아서 어련히 가는데 자꾸 뭐 이러니까 얘가 계열받을 거 꺼요 저는. 아니 걔 말을 안 들으면은 황천으로 가는 건데. 아니 애초에 살짝 이렇게 가도 넘지 않는 건데 넘는다 말하면서 막 얘가 막 핸들을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니야 그거 최적의 루트인데. 계열받으시죠. 그리고 계열받는 게 뭐냐면 얘 믿고 있다가 그냥 냅둬 보잖아요. 그러면 벽에 박나 안 박나 쭉 가다 이제 코너 벽으로 왜 가? 코너 돌 때 그 옆에 벽 있잖아요. 이렇게 중앙선쯤에 있는 벽. 그걸 박나 안 박나 보니까 박으려고 할랑말랑 할 때까지 안 꺾어요. 급하게 꺾는 것도 못하면서 벽 말고 쉬운 것만 야야야 막 이렇게. 벽 말고 꽤 급격하게 꺾이는 커브길인데 이제 그 뭐지 4차 신호등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니까 길이 이어지지 않을 때 4차는 뭐야? 사거리 뭐 이런 걸 때 거리가 꽤 되면 가다가 약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그죠, 놓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 당연히. 쉬운 것만 알면서 쉬운 거 할 때 호들갑 떠는 게 너무 열받아. 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쉬운 거 할 때 호들갑은 안 떨어. 뭘 호들갑을 떨어. 내 핸들을 막 건드려 막. 아니 감히 안 하니까. 아니 내가 어른이 이쪽으로 꺾을 텐데 안 하니까. 먼저 움직인다? 걔가 살아있었으면 뒤통수 갈겼지. 내가 숟가락 안 들었는데 먼저 들어? 옆으로 딱 가는 이게 너무 열받아. 막 내가 방청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방청소 하라 그러면 약간 맞죠, 열받는 맞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AI가 먼저 들어갈 때는 아니다. 더 기술이 개발돼야지 들어와야 된다. 아니 차선이 얼마나 좁은데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아직 기계는 멀었어. 그러니까 그게 100%가 아니 90%도 안 되고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차선 이탈 방지라서 굉장히 위험한 기능이죠.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운전하다가 살짝 눈이 돌아갈 잠깐 이렇게 돌아갈 때 얘가 좀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했다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어. 되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네. 막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진짜 그렇게 봤다니까. 운전법. 닥터 스트레인지 운전법. 막 이러면서 보가지고 여러 미래 보면서 하고 오니까 피곤한 거야. 그렇게 차선 이탈 방지 차를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추억이 됩니다. 왜냐? 뭐가요?
나중엔 이렇게 의식하면서 운전하면서 풍경 못 보면서 하는 추억이 없어요. 왜냐 개발이 되니까 기술 개발. 아 불편한 것이 추억이다. 불편한 게 이제 추억이 되죠. 옛날에 막 버스 막 거스름돈 막 내가지고 막 못 받고 막 그런 게 또 나중에 추억 되듯이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경험. 그럼 군대에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겪어보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한번 겪어봐야 된다. 근데 진짜 겪을 일 없었어 그 이후로. 언제 이런 거 제초 작업 해보겠어 이러면서 시키는 첫날부터 진짜 빡 돌아가지고. 빡 들어가지고 빡 던데. 아나운서가 빡 던데. 저는 해도 되는데 그 위인님은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딱 입소대대 들어갔을 때 멘붕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때 예. 3대 빡침이 물 안 주다가 자정쯤에 뜨거운 물 갖다 줘. 빡 돌죠. 빡 돌죠. 진짜 열받았고. 야마 돌죠. 그거랑 이제 제초 작업 하는 거. 제초 작업. 왜 뽑아야 되지 이거를? 계속 뽑아. 제일 대조정 아이러니가 그거잖아요. 낫을 주는데 낫을 줬다고? 낫으로 낫을 GOP는 주는데. 낫으로 이제 사계 정리를 하는데 왜 그 작업용 장갑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자대 배치 받아서 제초 작업 동원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동료들이 있고 근데 입소대대는 진짜 멘붕이 오는 게 진짜 갑자기 수용소 들어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뽑고 있다는 게 노가리도 못 가고 옆에 있는 사람 한다는 말이 앞이 깜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긴다. 낫을 그 나를 일부러 무디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낫은 끊으려 날카로워야지 낫이지만 일부러 이게 다칠까봐. 다칠까봐. 무디게. 그래서 무딘 거였어요? 나는 그냥 장비가 썩어서 뭐 그런 줄 장비를 안 다룬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일 칼인데 안 드는 과일 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깎는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알았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나 또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다치기 사람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네. 많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안 드는 낫으로 베는 게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 예촉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위험한 기계여가지고 칼날 돌아가는 거. 예 맞아요. 뚜껑도 없이.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자대 가자마자 이제 대기병일 때 이제 행보관이 작업병이랑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 한 2, 3일 시키잖아. 아무거나. 예촉이 돌리는 작업병 따라다니는데 그 작업병이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꽂힌 거야. 칼날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손으로 벌리면서 뽑는데 그걸 보면서 군대는 이런 곳인가? 그냥 뽑아. 첫날부터 이런 시츄에이션이? 막 이러면서 멘붕 왔었는데. 조금만 여기 잘못 들어서 아이언맨 될 뻔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위험한 기계를 막 돌리면서 계속 돌에 부딪히는 소리 나자. 깡깡 이러면서. 맞아요, 막. 근데 그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떡뚜껑이 있는데 군대에서 베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간편해서 그게 안전장치로 위에가 있는데 그게 그 위에 덮으면 잘 안 된다고. 근데 그 예촉이 돌린 작업병 표정이 아주 흔한 일을 목도한 것처럼. 별거 에이, 모기가 본 것 같이. 그러면서 뽑아. 그러고 틱틱 벌레 날리듯이. 그 체육관에서 강백호가 철이한테 몇 대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듯이. 모기가 물었다고. 모기가 물었나? 그래서 뭐 첫날 멘붕의 그 기억. 근데 저는 그 군대에서 있었을 때 제일 좋았던 문화가 침상 문화. 좋았다고요? 네, 이게 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 인터넷에서 도는 군대에서 꿀보직 그 역으로 그 군대 갈 애들한테 보여주듯이. 아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진짜 침상 문화가 좋았어요. 애초에 저는 그 군대에서 무소유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딱 관물대 있는 것만큼밖에 자기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머리가 편해지는 거야. 신경 쓸 게 없고 청소할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침상이니까 쫙 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침대도 같이 경험을 했어요. 저 한 상병 병장 때 침대 내무실을 썼어요. 그건 별로더라. 오히려. 어차피 침대로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 안 지켜지는데. 각 잡고 있어야 되는 이등병들 깔아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 꼴보기 싫어서. 침상이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넓어가지고. 병장이야 침상 재밌지. 자기 공간이니까. 아니 저 1, 2등병 때 이제 침상했어요. 침상이 이 정도 한쪽 침상 이 정도면 병장이 이만큼 쓰고 여기 거의
그 건국 시절 거의 백제 수준으로 네. 여기 찌그러져 이등병들은 끝에 이렇게 그게 군부대 그게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뭐 아무데나 앉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침대 건물 그 내무반으로 쓰니까 막 뭐 막히는 것도 많고 의사소통도 좀 불편하고. 전형적인 병장 시점이네. 아니. 전형적인. 아니 왜냐면 1, 2등병 때 황병장 시점이네. 1, 2등병 때 침상이 있었어. 침상 쾌감 그거 있죠. 재밌어요 침상이. 뛰어넘을 수 있는 짬이 됐을 때. 한 병장 됐을 때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맞다. 침상을 이렇게 뛰어넘으면. 야 기억났다. 신발을 갈아 신고. 맞아. 이등병은 내려가서 스레빠 신고 다시 올라가야 돼. 반대편 가는데. 진짜? 근데 침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친 짓이지. 근데 왜 언제부터 가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로컬 룰인 로컬 룰인데 보통 뭐 병장 정도 돼야지 뭐 하죠. 그리고 그게 진짜 좀 나쁜 게 뭐냐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신병이나 뭐 1, 2등병은 근데 절대 안 알려줘. 넘으면 안 된다고. 한번 걸려봐라. 일병이 대충 교육시킬 때 야, 여기 넘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알려줄 법 하잖아요. 팁을 절대 안 알려다가 무심코 총선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너 잘 걸렸다는 듯이 한번 잡들이를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 넘어가면 서운해하잖아요. 병장들이 안 넘어가. 이악 물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알려줘 놓고 그게 신병이나 2등병 입장에서 억울하지. 알려주지도 않은 걸 왜 이걸 갑자기 넘어가면 안 되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막 귀 꼬집으면서 하는 놈들 있잖아요. 고참 중에 가까운 고참 일병급들. 아니 저는 없었어요. 꼬집으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귀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면서 얘기해 주는 애들. 네. 그런 애들 겪으면서 이건 진짜 날려버려야 되는데 뭐 이랬는데 진짜 한 짬을 6개월만 차도 이거 알려준 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다. 진짜. 왜냐면 하라는 거 다 했거든. 그 관물대 순서 외우라고 한 거 다 외우고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팍 알려준 거면서 갈군 게 이대로만 하면 이대로만 했는 근데 그대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없었어 초반에. 유일하게 문제 있었을 때는 축구했을 때. 딱 2등병 때 한 게임 하고 제대할 때까지 열애됐어. 열애. 아니 우리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캠프파이어 캠핑 느낌이었어. 저 할 때 실제로. 지금 군대 갈 사람들한테 저는 보면? 부대를 너무 잘 가가지고 뭐 2등병인데 점호할 때 막 웃기잖아요. 막 병장들이 막 웃어요. 막 웃어도 그냥 미쳤네? 이러고 그냥 뭐 터치를 안 해. 뿌듯해. 미쳤네 얘 봐. 왜 웃어? 그건 진짜 미친 애들한테 하는 건데. 진짜 미친 애들 있잖아. 가끔 저기 야전병원 갔다 온 애들. 그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부대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군대에서도. 이 조직의 쓴맛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건 항상. 군대 아웃라이어들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되면 되게 보면 부러워. 진짜 미친 광인. 그러니까 패급 이하. 아무튼 저랑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군대 갔던 애는 좀 심한 데 갔어요. 그때 당시 구타가 존재하던 부대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휴가 나갔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때도 뭐 수송부라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말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끊는 그 기수가 있어요. 끊는 기수. 근데 끊어도 밑에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야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건이 하나 크게 일어나야. 춘천면 군대 마인드 잠시 머물다가 놓고 다 그렇지 그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서는 엄청 길죠. 그러니까 막 1년 6개월 됐다고 와 이제 많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6일만 가 있으라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아요. 6일만 가 있으라 그래도. 그래서 1년 6개월도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예비구나. 예비. 저 민방위 해야 돼요 또. 사이버 민방위.
민방위도 은근히 거습니다. 그 예비군이 훨씬 더 힘들지만 민방위도 은근히 그 바쁠 때 딱 날라오면은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민방위는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보면은 보통 이제 CPR 같은 거 알려주고. 아 맞아요. CPR 하러 하는데 막 그날따라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는 배워놓으면 애니 언젠가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자 나와서 해보라 그러는데 나왔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저기 양천구 저기서 SBS 몇 기 배성재입니다. 그런 건 안 하죠. 안 해요? 네, 그런 걸 왜? 자기소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자기소개 안 해요. 보통 거기 이렇게 양천구 전체에서 하는 거니까. 직장 민방위를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진짜 도움 돼요. 왜냐면 예비군 가가지고 소화기 쓰는 법 알았어. 나도. 원래 몰라. 그러니까 민방위가 이 유익한 거 알려준다니까. 쉽더라고 이게. 그냥 뽑고 그냥 이게 그냥 땡기는 거. 직장 민방위 그거 하나 배웠다. 이 SBS 로비에도 그게 있더만. 제세동기가 제세동기 쓰는 법 배우고. 저 제세동기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배웠는데 기억을 못했네. 이런 거는 응급구조 이런 거는 배워놓으면. 제세동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대고 뭐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를 연결하고 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키트가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그냥 설명서 들으면 돼. 우리 이번에 비상구석에 앉아서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 이거 설명해 주는데 이거 알아놓으면 좋겠다. 이거 구명조끼 하고 뭘 당기면 하는데 안 되면 이걸 더 불어가지고 하고 내리기 전에 당겨라. 미리 겁에질에서 미리 당기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뛰어내리기 전에 당겨라. 이것도 있잖아요 위에서 대롱대롱 내려와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자동으로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당겨서 이런 건 알아두면. 그리고 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문 열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알려주는 거 있던데. 저희가 비상구석에 앉아서 그 임무를 받았었어요. 도와주셔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지혜가 좀 무서워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던져줄게. 왜냐면 내려가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미끄럼 타고 내려가서. 비상구 거기가 넓잖아요. 개꿀자리잖아. 네. 근데 오빠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경계요? 아니 이렇게 비행기에서 왜 경계를 해? 아니야 자리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만화를 보더라고. 무슨 만화? 그냥 아이패드로. 근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위님 뜨억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을 뜨억이 뭐예요? 오덕. 오덕. 아니 만화 아이패드로 만화 보는 게 꿀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보는 거지. 어떻게 봐 그러면? 저도 요즘에 아니 보통 이렇게 앞에 식판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키보드 연결해서 뭐 그러는 좀 멀잖아 이 정도면. 이렇게? 딱 내가 이 정도로 보고 싶은 거지. 자세를 변하지 않고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도 않아. 이렇게 멀리 봐야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아니 올려놓으면 더 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셨죠? 올려놓으면 더 멀지. 20대 때 이렇게. 요즘 가까이서 본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요즘 진기어의 거인 마무리를 하는 단계여가지고. 신기해요. 근데 지금 좀 재밌어요? 좀 꼬였어요. 왜냐면 거의 다 끝나가는 타이밍에 애니도 시작을 해가지고 애니는 또 이제 정주행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근데 애니를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애니빨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진짜? 애니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있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만화책을 굳이 애니로 볼 필요 없다 생각 주의였는데 기생수를 보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기생수 애니를 잘 만들었더라고. 생각보다 잔혹도는 조금 낮추고 표현 묘사 이런 걸 적나라하게 안 하면서도 컴팩트하고 내용 그대로 가고 중요한 장면 다 살리고 그랬는데. 애니로 살린 거 많아요. 귀멸의 칼날도 만화보다 애니가 훨씬 재밌다고 하는. 아 그래요? 네 만화고. 커팅은 좀 이따 시작하려고. 그런데 이제 진격 어쨌든 만화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애니를 우연히 틀었다가 정주행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면서 보고 있어. 원피스도 최근 거 퀄 좋다고 하고.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못 보겠어요. 그냥 영상물로. 근데 만화로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놀랐던 장면. 허! 이럴 수가. 이렇게 예측 못했던 부분을 애니로 보니까 알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작가가 많이 깔아놨었구나. 보이게. 아. 애니로 봤으면 보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화에는 좀 숨어 있으니까. 만화는 좀 이제 분절돼서 하고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막 시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최근에 무슨 공명이 부활해서 일본 시부야 클럽에서 음악하는 만화 있거든요. 일본 만화. 아 그래? 그게 있다고. 설정 웃긴데? 네, 그게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요즘 애니메이션 그게 재밌대요. 1권을 봤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은 안 봤지만 애니메이션이 재밌다면은 애니메이션이 좀 살린 케이스가 아닐까. 파리피플 맞아요. 파티피플 공명. 애니 되고 이시된 거래요. 사마이도 나오나요? 사마이는 부활 안 하나만 하고. 소환하면 재미없잖아. 공명이 그 공명만 태어나요. 공명이 그 뛰어난 지략으로 그 아이돌 한 명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는 거예요. 약간 근데 알고 보니 상대팀에 봉추 있고. 봉추 있고. 그럼 재밌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후반부 나만 이 세계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통? 이제 너 방통? 중반에 좀 약간 루즈해질 때 그렇게 또 하나 흐름 바꾸는 좀 큰 그 빌런이 한 명 나와야죠. 아이돌이 위연? 아이돌이 유연이면 너무 재밌겠다. 리더 강유? 리더 강유. 리더 강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잘 듣는 애 한 명,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애 한 명. 방통소년단. 못 이기겠는데 방통소년단. 뭔 얘기야? 절대적인 공명이 이 세계에서는 방통을 절대 넘지 못하는. 방통소년 못 이겨. 갈까요? 네, 하겠습니다. 숙보. 기안84 유저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업된 튜버가 있다. 그건 바로 진청맨.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5&의 티가 나나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기안84 유작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업땡 튜버가 있다 였는데요. 얼마 전 기안84 땡튜브 채널에서 기안84가 아트페어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 전시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기본 몇 천만 원대고 쿠사마 야요이의 그 유명한 호박 그림이 25억 원, 심지어 250억 원짜리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직원 말이 작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 말을 듣고 기안84가 그럼 벌써부터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서 제보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말년 작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쭉쭉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목으로 작품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 아트테크가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말년 작가가 저를 그려준 그림도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웹툰 그린다고 한번 하차하고 도망가던 세컨드 임팩트 시절에 책에 그려준 그림. 예. 이 그림 소유주는 어쨌든 저니까 유작이 될 경우 가격 올라가겠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기안84의 유작을 노리는 이말년, 그리고 저의 사당을 짓겠다고 공약한 이말년,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뭔가 밑에 소티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건. 자, 이렇게 미안 마일리지는 무한정 쌓이고 있고요.
오늘은 구이말년 현 침착맨이 지상파 나들이를 하는 순한맛 침투부 코너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날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준다는 명분을 놓고 아무 말 침소리를 하는 날이니까 ASMR로 토요일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텐을 듣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고릴라 앱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더 귀여워진 고릴라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업데이트를 지금 바로 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 NFT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지금 이말년 작가의 그림 만화들. 왜 NFT입니까? 저작권이 네이버한테 있나요? 아니요, 저한테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사용권을 갖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뿌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이제 근본적인 저작권은 보통 작가들한테 있죠. 이렇게 된 이상 청와 들어간다. 이런 건 NFT 등록을 딱 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호가만 엄청 천정부지로 오르게 만드는 거죠. 사는 사람은 없더라도. 제 생각에 아예 이거 있잖아요. 뭐요? 이거? 위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모티콘 사업하는 게 나을 캐릭터 사업하는 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필 위인이 위니라고 해요. 위니면 있지 않을까? 위니 이거를 캐릭터 사업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그 비즈니스 면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먹힐 것 같아요. NFT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 땅콩 얼굴로. 네, 얘가 막 모이칸도 하고 모이칸도 하고 이렇게 생긴 막 5명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씨름도 하고. 왜 씨름이 하필? 아니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는 즉흥적으로 이제 이게 훨씬 더 이모티콘도 되고 애니메이션도 되고 캐릭터 문구도 하고 뭐 조랭이 떡 그걸로도 나오고 어린이 뮤지컬이랑 어린이 뮤지컬도 하고 우리는 친구다 뭐 이런 박도 거. 깨고 막 해서 막 탈 이만한 거 썼는데 막 박 깨고 막 해서 막 이쪽해지고 좀 어른을 위한 또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럼 재밌죠. 자동차 로고로도 만들고. 자동차 로고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저는 보자마자 나는 이게 내가 그렸지만 잘 그렸는데? 내가 그렸지만 네. 괜찮다. 오히려 동한달까? 그죠? 마음에 들죠. 역시 왜 이것도 사실상 일시적 유작이잖아요, 그죠? 남기고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 영혼을 모아서 그렸네. 작품이 나왔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고 있다가 요걸로 사업을 하나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티브가 되는 분이니까 계약을 하고 해야죠. 이건 확실히 위모티콘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작은 아니어도 은퇴작이니까 은퇴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안 그렸잖아. 이거 하고 떠난 다음에. 최근에 한번 그렸어요. 그럼 뭐 그렸어요? 위인님 얼굴. 뭐 하다가 그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번 개인 방송을 한번 그린 적 있어. 왜 그랬더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안 그렸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작품으로 안 그렸죠. 근데 아마 어디서 그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방송하다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머리카락 스타일을 이렇게 여기 눈썹에 붙인 이 여기까지 구현했죠. 제가 소유한 NFT가 좀 되네요. 파울로 벤투 감독 한글 사인. 제가 갖고 있고. 그래요? 예. 한글 잘 쓰세요? 못 쓰시죠 아예. 근데 이제 가르쳐 드렸죠. 이거 왜 안? 결이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그거 디테일하게.
사실 작품성은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더 데포르메가 더. 보내봐봐. 이거요? 수집하세요? 제가 그린 네? 윈. 아니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또. 네.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마음에 들죠. 윈. 네. 이게 참. 아니, 비교 좀 해보게. 왜냐면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어.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마 아래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는 팔자주름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호빵맨 최근작. 최근작. 머리 라인 맞춰서. 어쨌든 두 상은 조랭이 떡 그대로네요. 이게 원래 이제 3장에서 나온 거라. 그렇죠. 3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조금씩 바뀌죠. 자,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 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날먹하려고 연구에 또 연구, 고뇌에 또 고뇌하는 남자 구 이말년 작가 현침창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침창맨입니다. 방송을 최대한 날먹을 하는 게 침착맨의 바람인데 날먹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고뇌하느라 강제적 노력형 인간이 되고 있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된다면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같이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노력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효율의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지난주 침착맨 입장에서 베테는 날먹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날먹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되니까. 뭐 날먹이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요즘에 지하철 타면서 그냥 만화 봅니다. 저도 요즘 만화를 보고 있는데 그 진격의 거인이라고 침착맨이 베텐 오는 걸 볼 때마다 이제 그 약간 그 무지성 거인 있죠. 예. 멀리서 오목기역에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와요. 뒤뚱뒤뚱하면서 수염난 거인. 그래서 천천히 걸어와서 이제 저희랑 밥을 먹죠. 예. 쭉 해가지고 이제 우걱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렇게 소리 내다가 또 그냥 이렇게 가요. 예. 또 가고. 슬리퍼 신은 무지성 거인 느낌. 거기 만화에 나오는 거인들이 인간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귀담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도 귀담아 듣지 않죠. 거인이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슬리퍼 거인과 코 거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례한 거인 있죠. 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 아무튼 저희가 MT를 다녀왔습니다. 침착맨도 같이 가길 참 원했고 가면 무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베텐 유부남 베텐 고정 게스트들은 안 갔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불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는 그때 그냥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네. 이게 좀 급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일정 좀 여유를 두고 물어보셔야지 제가 좀 하는데 그래서 못 갔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MT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그쵸? 서구를 찾아서 MT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셨다고 만나고 왔어요. 예. 어떠든가요? 완전 평균 베텐러가 돼 있더라고요. 솔로에 지금 평균 베텐러. 지금 아직 준비하는 시험 아직 안 붙었고 어머니가 자꾸 나타나지 말라 그러고. 어디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가는 동선에 나타나지 마라. 눈앞에. 그리고 뭔가 그 의기소침 좋은 곳에 있는데도 주변을 돌아다니질 않아요. 공부하느라. 그래서 사람이랑 대화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공부가 어려운 공부인가 봐요? 그렇죠. 세무사 공부니까.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왔습니다. 예. 좀 약간 그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아니 그래서 그 뭐 작가님한테도 얼핏 들었는데 만족도가 네네. 굉장히 높았다고. 한 명 희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죠. 아 혹시 위인님이 희생을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뭐 운전도 하시고. 그렇죠. 예, 제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오셨으면 편안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럼요. 예. 아무튼 MT를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바쁜 요즘 스케줄이신데 5월 둘째 주는 아예 스트리밍 통으로 휴방을 하신다고. 왜 휴방하세요? 제가 그 가족 여행을 갑니다. 아, 하도 안 가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비밀입니까?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쪽. 예. 생각보다 멀리 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야 여행이죠, 사실. 제가 또 강동구 사니까 예. 조금만 벗어나도 강원도다. 그 가평 나오거든요. 최대한 가야지. 최대한 강원도 가야지. 덜 귀찮은 대로. 아무튼 뭐 그 전에 소영이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정말 귀찮아서 뭔가 생일날 어디 갈 때,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갈 때 네. 동네 공원으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이젠 그 단계는 아니군요. 사실 그 단계에서 멈춰 있는데 하도 여행을 안 가서 제가 너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못해서 한번 가자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행을 가면은 제가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리가 없으니까. 참여. 예. 참여의 의의를 두고. 그리고 소영이도 제 딸 소영이도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걔는 집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집구석에 박혀서 배달 음식 먹거나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거예요. 아빠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싫어요. 이동 시간이 아깝고. 아무튼 그렇대요. 효율 DNA도 물려받았네요. 예, 뭐 산책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찐 효녀. 예, 여행을 가면은 보통 수영장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물은 또 좋아하니까. 물 안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싫어하고. 찜전 소전. 그렇죠. 예. 그럼 누구를 위한 여행이냐고? 그 뭐 MT죠. 가족 MT. 가족 MT. 멤버십 트레이닝. 뭘 가족이 엠버시 트레이닝을 해요? 단합도 도모하고. 예. 좀 원래 단합은 잘 돼 있을 텐데.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각자 따로 노니까. 그래요? 같은 공간에 몰아넣고 멤버십 트레이닝도 하고. 소만만 즐기고 오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또 소방 같은 경우는 집에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밖에 좀 나가긴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 요번에 5월 둘째 주에 또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0888님 여사친이 저한테 너 침착맨 닮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칭찬인가요? 너무 당황해서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침착맨 닮았다는 말은 일단 닮고 안 닮고를 떠나서 칭찬입니다. 칭찬이다. 왜냐하면 이제 침착맨 닮았다로 말을 걸었다는 게 스몰 토크 거리잖아요. 네네. 진짜 관심 없고 뭐 별로 안 친하게 지내고 말을 안 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침착맨 닮았다라고 포문을 연 것 자체가 참 좋은 상황이다. 나를 괜찮게 보고 있구나.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채팅창에 넌 그럼 주호민 닮았다 이렇게 답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게 정석이죠. 넌 나의 쭈펄이야. 아하, 나쁘지 않네요. 예. 예. 펄하 어때요? 펄하. 그러면 펄녀가 되는 거네요. 펄려. 침펄 우리 침펄 듀오야 이렇게. 우리 듀오였잖아. 몰랐어. 이건 어떠냐고. 넌 나의 기한이야. 넌 나의 기한이야. 기한녀. 기한녀도 좋네. 예, 기한녀와 침착녀. 예, 침착남. 그러면 또 이렇게 멤버십 트레이닝이 되죠. 그러네요. 도원결이 같이 되네요. 예. 넌 나의 양말 친구야. 친구야. 유작을 기다려.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동욱님 거 소개해 주시죠. 예. 얼마 전 싼 가격에 사과 패드를 구입했습니다. 많은 용도로 사용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동영상 머신이 되었고 주로 침대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 더 편하게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침대용 타블렛 거치대를 사볼까 싶습니다. 근데 왠지 이걸 사게 되면 너무 편해서 침대 밖으로 안 나가고 평생 누워서 동영상만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태블릿 거치대 살까요 말까요? 태블릿 거치대가 침대용 그게 뭐죠? 이게 지금 이 제가 마이크 이런 것처럼 침대 침대 옆에 옆에 이렇게 세워서 스탠드로 아. 각도가 2번 정도 꺾인 다음에 제가 이제 누운 상태로 태블릿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눈만 감으면 잠 잘 수 있는 자세를 고쳐 누울 필요 없는 저거 비슷한 거 있었어요. 그 닥터 옥토퍼스 기계팔 같이 그렇죠. 생긴 거 이렇게 돼가지고 예. 바로 그겁니다. 나왔는데 관절이 있는 형태요? 예, 그런 거 형태도 있고 한 2번만 꺾여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은근히 잘 안 쓰게 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얘가 침대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제가 살짝만 뒤치우기도 띠용용용용 뭔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그 베개 같은 것도 재정비 하려고 하면 띠용용용 조금만 눈만 깜빡해도 띠용용용 눈알이 아파요. 너무 열받아요. 예, 진짜 열받아요. 저도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 제 거는 침대랑 연결된 거 아니고 바닥에 세워놓은 거라서 예, 뒤척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스탠드요. 조작할 때 이게 영 해가지고 저도 열받더라고요. 눈이 이게 또 잡아줘야잖아요. 일단 눈알이 아프고.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나 틀어놓고 쭉 보는 스타일 있죠. 저처럼 계속 중간에 막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저희 어머니 같은 스타일도 태블릿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그걸 이제 저희 집에 왔다가 이거 탐나 하시길래 하나 사드렸거든요. 네. 하루 종일 누워서 그것만 보세요. 왜냐면 하나 영상 틀면 쭉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화도 보고 막 이렇게 좀 보다가도 계속 건드리고 막 이러니까 영 이게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아니라고 싶고 그리고 너무 또 편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잠을 안 자요 밤에. 이게 보면서 팔이 좀 피로해지면서 스르륵 잠드는 게 그 맛인데 막 피로하고 막 자세도 불편하고 목 아프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무리가 가서 스르륵 잠드는 게 맛이잖아요. 침대에서 보는 거. 그럼 그거를 안 하면은 계속 앉아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늦게 자게 되고 몸에도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예 이제 눈앞에 딱 완전 무결한 자세로 딱 정자로 누워가지고 그것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약간 오히려 그렇죠. 이 피로가 어딘가 그 신체 말단 부위부터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폰도 이렇게 누워서 보는 그 맛이 약간 비몽사몽 슬슬해지다가 떨어뜨려고 얼굴에 한번 헤딩도 하고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침대에서 앉아서 보다가 네네. 이러다가 이제 엎드려서 보기 시작하다가 그렇죠. 누워서 이제 들고 보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팔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런데 막 보고는 싶은데 졸리고 막 복합적이면은 끄기는 싫고 이러면은 휴대폰을 덮어놓고 소리만 듣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끄면 되는데 침투부를 그렇게 듣다가 자는 분들 엄청 많죠. 틀어놓고. 이게 중독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듣다가 그 스르륵 잠들어요. 맞아요. 아주 평균적이고 그 자유도가 불편해도 약간의 느끼고 싶은 자유예요. 저도 그 거치대를 큰맘 먹고 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옆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맞다. 저는 오히려 폰이랑 태블릿을 들고 계속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정착된 그 자세로 자는 그 정도 자유도와 불편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동욱 씨한테는 이제 태블릿 거치대 필요 없다. 불편하게 뒤척여라. 살 필요가 없다. 이건 굳이.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완전한 딱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거치대가 눈앞에 그냥 떠 있는 그게 극락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알겠습니다. 사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9000번 쓰시는 분 것도 소개해 주시죠.
타투가 멋있어서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타투가 하고 싶으면 타투 느낌의 팔토시를 사서 끼라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요? 딱 봐도 별로니까 굳이 사지 말까요? 만약 산다면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요? 근데 팔토시에 있는 타투는 완전 빽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만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꽤 동양화를 그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팔토시예요. 아 이게 팔토시예요? 이거 완전 타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손목의 경계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투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보통은 가볍게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면 메시 팔토시 팔면은 잘 팔리겠는데요? 아 검은발 메시? 왜 검은 발? 그 메시. 예. 아니 그러니까 팔만. 예. 팔만. 팔만.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검은 팔 메시. 검은팔 메시. 예. 그래가지고 메시 타투, 그다음에 베컴 타투 이래가지고 팔면. 베컴 타투는 뭐예요? 베컴도 타투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차두리 타투.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 팔토시 잘 팔리겠는데? 야구 선수들도 타투가 좀 있고 그 운동 선수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해요. 팔토시는 그죠? 써보고 좀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 있을 때 뭐 그림 그릴 때 해도 되니까. 그죠? 헤나 하는 거랑 팔토시 사는 거랑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헤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타투 그 미리 좀 느껴보는 용으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헤나를 하면은 팔토시는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데 예. 계속 끼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평상시에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아하. 팔토시는. 근데 헤나는 계속 내 몸에 있으니까 계속 이 그림이 내 몸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좀 불편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헤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팔토시를 끼고 막 자고 이런 거는 너무 더울 것 같고 귀찮고 또 빨아야 되는데 약간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헤나로 하는 게. 오히려 헤나로 해라. 팔토시보다는. 헤나로 하기 전에 헤나는 돈이 드니까 예. 직접 좀 펌사로 한번 혹은 네임펜으로 한번 해보는 컴퓨터 것도 사인펜 같은 걸로 일단 한번 팔에다가 실제로 동양화 같은 걸 그려봐라. 며칠 해보고. 음흠. 그래도 괜찮으면 예. 헤나 다음에 그 다음에 타투 이런 순으로 가면 어떨까. 입문용으로. 예. 아니면 근데 이 타투란 것도 아티스트들이 그려주시는 건데 네. 나의 실력은 형편없지 않을까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도안이 있어요. 예. 그 조랭이떡 배성재 캐릭터라고. 그거는 그냥 원래 그려져 있는 거에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대구 그려라. 예. 예. 그리기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예. 자 이거 굳이 사지 말고 일단 컴퓨터 사인펜이나 플러땡 펜으로 예. 살짝 한번 시도를 해봐라. 예. 팔에다가 극적극적. 요것도 굳이 사지 마라. 알겠습니다. GD 태양 굿보이 듣고 돌아옵니다. 튜토리얼. 깻잎 논쟁에 이은 이벤트 논쟁.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불 사연 시작해볼까요? 자 87년생 침순이님 사연입니다. 깻잎 논쟁에 이은 이벤트 논쟁이 있더라고요. 애인이 내 친구와 단둘이 나를 위한 1주년 이벤트를 한 달간 몰래 만나며 준비한 상황. 괜찮다 대 안 괜찮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가능한가요?
일단 깻잎 논쟁은 어떻게 결론을 내셨어요? 참전하셨습니까? 저 그때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네. 그때 나온 얘기는 깻잎 잡아줘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누군가 안 잡아주면 예예. 계속 혼자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예예. 호들갑을 떨 거 아니에요. 혼자 그쵸, 막 그쵸. 뛰려고. 예예. 그러면은 막 신경 거슬리고 하니까 누군가가 먼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잡아주는 게 낫다. 아니면 그게 싫다. 그러면 깻잎 소믈리에를 고용해서 한 장씩 다 나눠. 딜러. 아하. 깻잎 딜러를 고용해서 저쪽 분 한 장, 이쪽 분 한 장. 이렇게. 정마담한테 한 장. 이렇게. 여기 아기는 위에서 한 장.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 쓸 거 아니면 누가 보는 사람이 먼저 해주는 게 좋다. 그게 내가 해주는 게 싫으면 알아서 먼저 잡아줘라. 아하. 누군가 안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잡아주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기는 첫 깻잎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 또 내 여친 걸 다른 남자가 잡아주는 것도 싫고. 좀 약간 나는 괜찮은데 사람에 따라서 또 사람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뭐 감정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른 그 자기 애인이 싫어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예. 저는 뭐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무조건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예. 인류애적으로. 깻잎 꼬다리라는 건 잡아주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예. 디자인적으로. 예. 잡아주는 게 정말 선을 넘고 너무 이제 은밀한 느낌이 들면 꼬다리라는 게 없었겠죠. 그렇죠. 예. 마치 그 무슨 잎이죠? 어떤 잎이요? 연잎이 아니라 뭐지? 고기 싸먹는 삼겹살 같은 거 싸먹는 거. 상추요? 아니 이렇게 긴 거. 긴 거? 항상 그 이름 생각해. 명이나물. 명이나물. 명이나물 같이 돼 있겠죠. 명이나물 같은 건 잡아주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명이나물 같은 거는 막 두세 장씩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서 그냥 겁나 또 짜게. 뜯은 다음에 또 거기다 올려놓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채로 그냥 두껍게 먹는 경우 있어요. 이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이나물이 만약에 석장이 왔다. 그러면 고기를 석점 얹어서 싸서 먹으면 돼요. 사실 인간은 거기까지 커버가 됩니다. 깻잎도 2장 들어왔다. 밥을 더 많이 넣어서 비율만 맞춰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고기 3점 넣어가지고 먹으면 네. 비난당할까봐 많이 시키면 되죠. 비난당할까봐 못하겠어. 시키면서 먹으면 돼요. 예. 자, 아무튼 애인이 내 친구랑 단둘이 나를 위한 1주년 이벤트를 한 달간 준비했다. 예. 몰래 만나면서 최소 10번 만났다. 저는 기본적으로 깻잎은 잡아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네네.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뭐 2가지 종류겠죠. 그 나의 애인이 친구랑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1주년 이벤트를 제안했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2가지로 나뉩니다. 애초에 애인이 좀 약간 내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서 어허. 이벤트 준비를 핑계로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가 1번이겠죠. 그녀를 뺏겠습니다. 예. 예. 2번은 원래 사실 진짜 원래 친해가지고 그냥 네네. 같이 준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다가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계속 만나면서 그들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딱 그 남자 사람 친구를 동원해서 더군다나 네. 나의 친구를. 왜냐하면 나와 친하기 때문에 그 속이기가 쉽다는 이유로 뭔가 그런 이제 접촉을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횟수에 따라서는요. 그럼. 한 번은 괜찮습니까? 한 번 단둘이 만나서 한 번은 괜찮죠. 그래서 방꾸미 같은 거 해줬다. 한 번은 이벤트. 괜찮아요. 근데 한 달간이잖아요 여기. 예. 이거는 한 달을 내내 매일은 아니겠죠, 설마. 그건 정말 그 한 달 내내 이벤트를 둘이 벌인 거고 횟수의 차이 아닐까요? 2번 만났다 한 달에. 한 달 동안 2번 만나서요. 예. 그래도 2번 만에 준비가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카톡으로도 굉장히 그 의견 교류를 해야 되고. 한 달 내내. 그러면서 정들어요. 어. 근데 이거는 싸울 수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점점 갈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여친이 완전 그
실질적인 예. 조별 과제의 예. 팀장급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업무 분장을 겁나 시켜요 친구한테. 예. 친구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 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하는 거에 대한 쾌감 있잖아요. 그건 침착맨이나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 친구랑 애인이 같이 자주 만나면서 이 짜릿한데 뭔가 그럴 수 있다. 그건 상상이잖아. 그럴 수 있다. 예. 충분히 금단의 사과. 그게 한 달간 지속되면 충분히 그 짜릿해질 수 있다. 어. 그 만나는 게 쾌감일 수 있다. 어허. 아니 근데 아예 이제 이벤트를 딱 하는 당일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당일에 딱 오픈을 해가지고 그동안 네가 도와준 거 했는데 친구가 볼이 이만큼 부어 있어요. 투투처럼. 예. 네 여친 때문에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열받았다. 내가 선의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그 짐꾼처럼 부려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 그건 오케이. 저 정도로 친구가 열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이벤트를 딱 당했을 때는 고마워 이렇게 하겠지만 빈정상해했을 것이다. 그 친구가 아무리 투투처럼 됐어도 네네.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 좋진 않다. 그냥 고마워 하고 그냥 끝내지 이거를 막 와 너무 감동이야 이럴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이벤트냐 이겁니다. 아하. 그쵸.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명분. 이 명분을 앞세운 만나는 게 너무 만들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 한 달 동안 근데 남친이 침순이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때요? 군대 가서 한 달 뒤에 나오는데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한 거고 한 달 동안 유학 혹은 워킹홀리데이 네. 귀국하기 전에 친구랑 준비를 해놨어요. 네. 더 싫어. 더 최악인가요? 아니, 차라리 헤어지고 내 친구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왜 괜찮아요? 네? 친구인데? 그냥 딱 깔끔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그렇게 친구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친구랑 사귀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근데 교통정리가 된 상태로 사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매하게 뭔가 좀 명분을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죠. 친구와 여친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괜찮다. 아유 베디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괜찮으세요? 저도 싫죠. 요거는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이 방송가에서 논란을 부채질해요. 네. 토론에서 분량 뽑으려고. 이건 안 되죠. 네. 억지 논란입니다. 괜찮다 대 안 괜찮다 이게 됩니까? 이걸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소수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거는 불가능. 저는 불가능. 네. 자,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옵니다. 이거 만약에 괜찮다면은 아니 뭐 당연히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소수 있겠지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의 많은 부분은 좀 약간 쿨찐 쿨찐 느낌이죠. 마이크 꺼진다면서 다행이네요. 네, 자기 감정이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수는 쿨찐일 확률이 높다. 나는 괜찮다. 아니, 그게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근데 여긴 쿨찐이 아니라 못소리잖아. 쿨모솔들. 네.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그거잖아요. 딱 하면은 채팅창 팍 올라왔어요. 뭐 살찐 막 올라. 잘 안 올라와야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도 억지라는 거 아닐까 이제. 그쵸? 채팅이 막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놀릴 게 없어요. 돼지 내놔, 미약한 또 이제 그 불효자가 그냥 해야 되니까 힘없는 어머니 회초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듯이 힘없는 채팅을 보면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돼지 배를 가른 거예요. 네. 가만히 그건 거의죠. 거인가? 네. 왜 돼지라 그래? 황금알을 낳는 돼지 배를 가른 거예요. 계속 살 빼라 하니까 진짜 빼버리니까 여러분들 컨텐츠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독하게 뭐라 그래? 돼지알은 뭐야? 아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 여러분들 손해예요 결국. 근데 지금 어쨌든 5월 15일까지 78kg는 왠지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 78kg. 85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살짝 좀 정체가 맞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체기 이게 그 뭐지? 그 로컬 식탁. 로컬 식탁 강력한 그 원군 참전 때문에 그거랑 이제 1, 2월쯤에 밀어놨던 그 식사 약속들 오늘도 또 좀 헤비하게 드셨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위인님은 딱 지금 정도도 너무 괜찮다. 여기서 좀 더 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지금이 원래 항상 빼던 타이밍이라니까. 지금 다시 황금알 집어넣는 거예요? 황금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에서 멈춰도 유지만 해도 저는 완전 딱 괜찮다. 여기서 조금 더 쪄도 되고 더 이상 뭐 아래로 더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막 무리하시다가 또 그게 아마 좀 체력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또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봉을 이제 다시 설치하고. 그동안 철봉에 매달릴 수가 없었는데 철봉에 매달렸다간 하는 나머지 어깨까지 빠질 수도 있어서. 비닐봉지랑 지금 전적이 1대0이죠. 1대0. 네. 그때 세부에 같이 간 건 아니고 거기 있었던 친구가 세부 가자고 복수 전화로 가자고. 입회하면 어떡해요? 만만하게 보고 복수하러 갔다가. 그렇죠. 슬로깅이 곧 복수다. 왜냐면 그때 제가 세부에서 그 비닐봉지 한국 과자 이름이 쓰여 있는 비닐봉지였어요. 한국인이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한국에 놀러 왔던 외국인이 여기 와서 굳이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한국에서 떠내려왔다. 세 가지 말고는 없죠. 근데 이제 많은 확률로 한국인이 버렸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 리조트의 90%가 한국인이래요. 그럼 거의 한국 수수께끼. 거의 한국이잖아요. 지인 한국인이 선물해준 과자가 아니라면 혹은 한류에 관심이 많아서 과자 뭐 배송 해외 배송으로 먹은 거 아니라면 그렇죠. 해외 직구해서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가겠습니다. 해성제 10 토요일 방송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립니다. 1407님 거 소개해 주시죠. 요즘 같은 간절기엔 긴 소매 옷을 챙겨 다니기가 너무 귀찮은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팔 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추울 땐 지퍼를 잠가서 긴 팔을 만들고 더울 땐 지퍼를 열어서 반팔로 만들더라고요. 이런 옷 입고 다녀도 안 창피하기 가능? 팔 부분이 이제 탈부착이 되는 건가 보네요. 예, 이게 반팔 형태로 여기가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깨 쭉지에다 있어서 아예 그냥 그 조끼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샹크스 옷이네요. 하여튼 그럼 팔 부분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건 어떻게 휴대하고 다니죠? 그거는 이제 주머니에 볼록하게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 되게 꼴사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더군다나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배 있는 쪽에다가. 예, 그럼 배 나와 보이잖아요. 양쪽에다가 볼록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시간으로 뗐다 뺐다 활용을 하는 거면은 그냥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존처럼.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지퍼로 띄었다 붙였다 하는 옷의 장점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 띄고 붙이고가 아닐까. 아니면 수납할 데가 없다 보니까. 벨크로 형태로 돼 있으면 어떨까요? 지퍼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예, 탈부착이 아주 쉽게. 예. 예. 칙해서 근데 이게 늘 데가 없잖아요. 문제가. 붙여 일단 벨크로니까 붙이고. 서로 붙인 다음에 목에 목에 아닌가? 붙여서 허리에 묶는 거죠. 팔 연결하면 허리 감을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호스처럼 호스처럼 양쪽.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던가. 뭐 아무튼 뭐 어디든가 뭐 붙여서. 아니면 뭐 하나는 꼬리처럼. 꼬리처럼 이렇게. 예. 두 개 연결해서 꼬리를 만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 뭐 가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벨크로니까 붙이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몸 전체 이 티셔츠에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는 게 어허. 좋다. 그래서 벨크로를 하고 옷 뭐 아무데나 붙이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다. 벨크로 괜찮네요. 벨크로면 괜찮아요. 지퍼는 범용성이 너무 떨어지지만 찍찍이 예. 이거면 어디에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X반도 하고 다니자고 하신 분 있고 예. 이거는 이런 옷 안 창피하기 가능 불가능? 근데 뭐 이거 창피할 게 뭐가 있나요? 침착맨 기준이면 사실 어떤 것도 창피하지 않죠. 아니 이게 무치의 침착맨 아니고 아니 무치. 애초에 지퍼 달려서 파는 옷인데 네네. 이게 왜 창피해요? 아니 근데 전문가들이 제조를 했겠지만 예. 어쨌든 그 디자인이 망한 디자인도 없진 않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그 핏이 안 산다? 뭐 예. 그럴 수 있다? 예. 아니 뭐 핏 생각하고 뭐 패션 생각하고 멋 생각하면 그러면 그 코디를 더 신경 써야지 뭐 이렇게 간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좀 포기는 해야죠. 그런가요? 예. 창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뭐 이게 뭐 멋 없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있다면 그 뭐죠? 그 벨크로? 예. 벨크로 형태가 필요하니까 직접 개발을 좀 하시는 것도 투자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193님 거 소개해 주시죠. 여중여고를 나온 여자 베테너입니다. 초등학교도 남녀 분반에 학원에서도 학교별로 반을 나눠서 수업을 들었고 여대에 갈 예정입니다. 남자랑 얘기한 게 유치원이 마지막인데요. 남자애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 대학 간 후에 미팅 소개팅 나가서 남친 만들기 가능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성공 가능할까요? 야, 드물게 여자 베테너가 있고 심지어 못 쏠 여자 베테너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은 저도 여자하고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좀 늘은 거고 예. 20대 때는 말을 잘 못했어요. 힘 조절이 안 돼서 못한 거죠. 여자 앞에서 헛소리 할까봐. 나를 아예 구속한 거죠. 약간. 그죠. 폭주할까봐. 폭주할까봐. 그렇죠. 예. 폭주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있는데. 폭주했을 때 그 보통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봉인시킨 거죠 스스로를.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 그 말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뭔지 입 밖에 꺼내기 전에 거두는 그렇죠. 경우가. 왜냐면 저희가 그 괴인 상태 이말년을 이 지상파 방송에 처음 모셔왔을 때부터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네. 야생 그 자체. 예. 그러니까 남자한테 만약에 동성한테 하면은 그냥 뭐라는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그렇죠. 이성한테 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이상해지고 딴 데 가서 얘기할 수도 있죠. 인상 찌푸리거나. 네. 저 이상한 괴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좀 약간 공포가 좀 각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근데 이분은 침착맨은 아니에요. 아니, 괴인 여자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그냥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뭐 여중여고 나오면 무조건 침착맨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그 동성한테 하듯이 하면은 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뭐 문장력은 사실 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예. 여중여고 분반 학원도 반 나눴고 여대에 갈 예정. 근데 기본적으로는
결국 어차피 얘기하는 거니까 예. 좀 동성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만났을 때 좀 뭐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얘기 뭐 있죠? 근데 사실 베텐 듣고 침투부 보고 이런 여자 베텐라면 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남자라고 해서 베텐 다 듣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베텐이 플랫폼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축구, 군대 뭐 이런 거 인기 있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예. 뭐 그리고 뭐 꼭 남친 있어야 됩니까? 왜요? 예? 뭐 남친 뭐 꼭 필요해요? 뭐 필요하죠. 그래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될 텐데. 예,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뭐 미팅 소개팅 나갔다가 뭐 잘 되면 뭐 그냥 만나는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거죠 뭐. 그래요? 예, 뭐 게임하면 되죠. 채팅창에 지는 결혼했다고. 아 저도 20대 때 그냥 게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팅 소개팅은 나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를 나가서 좀 망하는 것도 추억이다. 아 나가서 한번 망해봐라.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거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개팅을 할 때 전날 며칠 전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삭발을 했어요. 좀 매너가 없죠. 매너가 없었는데 매너 없다라고 매너 없는 수준으로 본인을 올려치지 마시고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예 개념도 없고 참 매너 없다. 예, 참 개념도 매너 없어. 없고 뇌도 없는 행동이죠 사실. 삭발을 했어요. 매너가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삭발을 했는데 소개팅이 있었네. 채팅창에 침숭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침숭이 상태로 예. 그 소개팅 갔는데 당황하죠 이제 상대방이 침호민이었네. 침호민. 침호민 상태로 예예. 침펄 퓨전 상태였네요. 퓨전 상태. 예예. 일체화 상태. 신과 피콜로가 합쳐진 상태. 예. 그래서 갔더니 당황을 하시더니 그 여자분이 당황하니까 오히려 말을 막 계속하는 거 뭔지 알죠? 아하. 사람이 당황하면 계속 말을 하거든요. 레알 괴인. 네.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 저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삭발을 했는데 아니 지금 얼굴이 좀 약간 좀 살벌한데 되게 친절하게 얘기가 잘 되네. 잘 된 건가 보다 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당황해서 막 뭐라고 다시는 안 만날 생각이었어. 그리고 흩어지고 연락이 좀 안 됐다는. 그때는 그러면 턱수염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얼굴은 무모 상태였네요. 그렇죠. 얼굴은 진짜 침펄크스. 침펄크스 예. 상태죠. 이야 귀한 그 짤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침호민을. 근데 왜 한지 모르겠어요. NFT 등록하면 무조건 상종가인데. 그래서 미팅이나 소개팅 가실 때 3193님은 삭발은 하지 마세요. 안 좋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요.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 베테너잖아요. 무슨 삭발이에요? 매너예요, 매너. 이거 매너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인간성의 영역이라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하고요. 예. 자, 뭐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침착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통흑마늘 에너지팩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귀여운 삭발도 아니고 바짝민 삭발이었죠. 근성 삭발? 전국도 삭발, 전국도. 그럼 얼굴에 오로지 눈썹만 털인 상태? 눈썹만 털인 상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엄청 깡말랐었거든요. 그치 좀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쌀벌함이 아주 기괴하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2016년 베텐 원년 멤버신데 그때 당시 이제 사회화 저희가 시켜드리던 그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드립들. 소개팅을 누구랑 했냐면 법학과 학생하고 했거든요. 법 얘기를 계속 법 얘기를 갑자기 막 당황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막 꺼내가지고 법과는 관계없이 살 사람처럼 보여서 막 법 얘기만 하고 막 무슨 뭐 이럴 때 이런 법에 뭐 되고 지금 검찰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뭐 그쵸 뭐 법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너는 반드시 구속시킨다. 옛날에 한번 집착맨이
동물 관련 어떤 가슴 아픈 얘기 같은 거 나로 얘기가 흘러가서 막 하다가 전형적인 그 태풍 전야 멘트 있잖아요. 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아. 이거 족간이 미안해라 그래가지고 피치촌 네, 그때 피치촌이 처음으로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을 처음 지었어. 그때 피치촌 PD님이 정색하시면서 그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말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데 하셨는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네. 아니. 그거 어디 있지? 찾아보면 있을려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 구분을 못했다. 지금도 구분 잘 못하긴 하지만 네. 그땐 더 못했다. 왜냐면 인터넷 방송에서 그게 허용이 되니까 거긴 되죠. 절여져 있었다. 네, 그래서 치타랑 인간 대결이었나? 아무튼 그거였던 것 같아. 그건 약간 아닌가? 인간 대 치타 얘기는 워낙 오래 한 거고. 자 클로징 좀 가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인데요. 여러분 집에 또 충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